빌라라고 해서 다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아파트는 황금성이 좀 높습니다. 빌라는 황금성이 낮아요. 황금성이 최대한 좋은 물건을 찾아야지 수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거주자 매수인 입장을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임대는 들어가도 안 팔립니다. 조금만 풀어주세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빌라. 그 물건 아니면 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빌라 사서 망했다. 이런 걸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빌라도 해보셨고 아파트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제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빌라 사면 망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건물주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보면 주거용 투자 물건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빌라랑 아파트. 제일 접근하기 쉽고 아파트랑 또 많이 비교가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거주를 한다든지 차후에 물가가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 분양을 받았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인근에 또 분양을 한대. 그때 분양가는 3억일까요? 3억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억 정도 하겠죠. 걔가 5억이다. 그럼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내가 실거주하기도 편하지만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잖아요. 아파트는 어쨌든 사놓으면 올라. 20년을 살아도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 똑같을 것 같아? 어차피 올라. 실거주하면서 애 키울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빌라는 아파트보다 살기가 불편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으면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물론 이제 구축 아파트들도 차가 지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쌩쌩 다니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어때요? 아예 지상에 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놀아도 너무 편한 거야. 학교도 막 안에 있고. 그렇게 몸테크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모를까?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죠. 제가 신탁공매로 줍줍했었던 빌라가 있어요. 준신축인 빌라인데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전소유자분이 그걸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분양 금액을 봤더니 한 2억 3천 정도? 근데 제가 그거를 공매로 1억 4천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시세가 지금 1억 8, 9천 정도 돼요. 그러면 4, 5년 동안 떨어진 거잖아요. 빌라는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금액이 더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라서 화폐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빌라 갈 바에는 아파트 사. 그래서 빌라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경매를 하니까. 그러면 아파트 경매랑 빌라 경매의 차이. 일단은 아파트 경매의 장점은 권리 분석을 할 때 복잡한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더 쉬운 거는 시세 조사하기가 너무 편하죠.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세대다라고 하면 평수, 평형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료알동, 료알층 빼고는 다 비슷해요. 실거래가 된 내역이라든지 호가 매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 대신에 편한 장점이 우리한테는 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법원에서도 갔지만 입찰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께서 물건을 막 보시는 거예요. 보시더니 부동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매 나왔는데 얼마에 팔리냐고. 그걸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입찰서를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사가 쉬운 대신에 경쟁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낙찰 받기도 좀 쉽지 않고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고요. 빌라의 장점은 소액 투자가 장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5천 정도가 실투자금이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2,500, 3,000이에요. 제가 만약에 5, 6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한 채를 투자할 바에는 빌라를 2개 투자해갖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실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가 1억 3,800이었던 물건이었는데 제가 이 물건을 9,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라든지 권리부서상에 하자가 없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잔금을 6월 말에 치르고 매매 계약을 8월 중순에 했어요. 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2달이 좀 안 되죠. 이 물건 하나로만 봤었을 때는 취득세, 명도 비용도 있을 거고 이자,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등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이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도 제가 하고 백수였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세전 매도 차익으로 봤었을 때는 2,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댓글을 또 남기시겠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냐라고 또 댓글을 남기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매매 사업자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0만 원을 투자를 해갖고 약 세전으로 2,7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럼 나는 아파트 투자할 바에는 이걸 3개를 하는 거죠. 빌라는 또 수익이 크거든요. 저는 이게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빌라라고 해서 다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황금성이 좀 높습니다. 빌라는 황금성이 낮아요. 황금성이 최대한 좋은 물건을 찾아야지 수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매도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실거주자 매수인 입장을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썩빌 있죠. 임대는 들어가도 안 팔립니다. 주택수는 묶여있고 청약도 못하고 취득세 중과 때문에 또 다른 투자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피하셔야 된다. 조금만 풀어주세요. 그래서 환경성이 좋은 빌라. 저는 3룸 화장실 2개 그 물건 아니면 안 합니다. 3룸에 화장실 하나까진 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빌라 투자했던 물건 전부 다 방 3개, 화장실 2개 물건이에요. 황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물건의 빌라만 해요. 빌라 같은 경우에 사실 시세 조사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빌라 실거래가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예요. 밸류맵도 똑같이 빌라 실거래가 내역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디스코에는 있는데 또 밸류맵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연립 다세대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따로 검색을 하시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같이 크로스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빌라 호가 내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지역 검색하면 이렇게 매물이 나옵니다. 빌라 주택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이랑 똑같이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구조, 연식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방 욕실수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방수 3개, 화장실 2개다 선택을 하면 개수가 또 줄어들고요. 그럼 사용 승인일이 4년 됐다 그러면 입주 예정부터 4년까지 조건을 걸어 두시고, 지금 1억 7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내부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서 우리 경매 물건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이렇게 공인중개사 정보가 있어요. 여기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시세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빌라를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매매를 올려놨거든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좀 봐도 되겠냐 보시라고.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전화를 했지 뭐라고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다른 데에다가 매물 내놓으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내놨죠. 혹시 서울에 내놓으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저 서울에 내놓은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방 사이트에서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적게 매물 올라와 있다. 근데 이 손님이 그걸 보고 그 금액으로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거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매물이 올라와 있었어. 전화를 했지. 여기 좀 집을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따로 있대요. 또 따로 전화가 오셨어. 자꾸 다른 매물을 유도를 시키는 거야. 허위 매물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가 빌라 매물을 시세를 파악을 할 때 내가 안산 상록구에 있는 빌라 매물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개사 정보가 뜬금없이 서울이다. 이런 매물들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확신을 갖기는 어려워요. 확신을 들 수 있게 하는 거는 현장 임장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또 장점인 거야.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돈을 버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럼 1부터 10일에 근데 거기에 하나만 또 추가가 되잖아요. 안 해. 왜 안 해? 안 가요, 현장 임장을. 근데 거기에서 우린 또 기회가 생긴다고. 법원에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파트 입찰하잖아요. 빌라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차익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